캐나다에서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벌다 보면 RRSP라는 것을 듣게 되고 나중에 연금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RRSP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공부를 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RRSP 관련 글을 쓰긴 했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닌지라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자료를 더 찾아보고 공부했습니다. 저도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공부한 것을 쉐어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RRSP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의 약자로 1957년에 만들어진 정부가 승인한 은퇴 예금 제도이며 캐나다 레비뉴 에이전시가 관리합니다. RRSP를 통해서 이름에 나와 있는 예금뿐만이 아니라 여러 투자 형태, 주식, 채권 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이 오랫동안 합법적으로 절세를 통해서 돈을 잘 불려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은퇴 자금을 만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없고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돈이 없다면 정부 입장에선 정말 큰 골칫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RRSP를 사용하면서 얻는 가장 큰 이점. RRSP를 사용하면 지금 수입에 대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은 현재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낄 수가 있죠. 즉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은 RRSP에 돈을 넣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TFSA를 많이 활용하다가 나중에 수입이 많아지면 RRSP를 사용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겠죠. 세금을 어떻게 아낄 수 있다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00K를 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방정부에서 내야 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원에서 48,535불까지 내야 되는 세금률은 15%, 그리고 거기에 내야 되는 세금은 7,280불이 됩니다. 다음으로 48,536불에서 97,069불까지 내야 되는 세금은 20%가 되고, 세금은 97,070불에서 154,473불까지 내야 되는 세금률은 26%입니다. 그래서 내야 되는 세금은 761불이 되는 거죠. 애매하게 넘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일 때 만약에 이 사람이 RRSP에 10,000불을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나 절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위에 사람은 taxable income이 100,000불 마이너스 10,000불이 돼서 정부가 생각하기로는 얘가 90,000불을 벌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연방 정부에서만 봤을 때 아낄 수 있는 세금은 고작 1,409불입니다. 얼마 돼 보이지 않죠. 하지만 주정부 세금까지 합쳐진다면 총 3,758달러를 아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3,758불을 더 벌게 된 거죠. 이번 해에 RRSP로 주식 투자를 했을 때는 또한 세금이 0원입니다. 지금 낼 필요가 없는 거지 나중에 내긴 냅니다. 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면 확실히 세금이 줄어들죠. 만약에 RRSP 말고 보통 계좌인 Non-Registered Account, Margin Account에서 수익을 냈다면 50%가 텍스블로 잡혀서 내가 세금을 꽤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100,000불인 사람이 수익이 10,000불이 났고 그때 내야 되는 세금은 5,000불에서 또 한 5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면 2,500불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RRSP에서 배당이나 이자 또는 주식으로 수익이 났을 때 전혀 세금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한 세금 보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주식하시는 분이라면 퀘스트레이드를 추천합니다. 아직까지 USD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수수료가 가장 싼 브로커리지입니다. 만약에 50불 거래 수수료 무료를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추천 링크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RRSP를 사용할 때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RSP의 리밋은 전년 수입의 18%입니다. 그리고 26,500불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년 수입이 100K라면 18,000불이 이번 연도 한도가 되는 것이죠. 이번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전년 수입이 많다고 해서 18%를 다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020년 기준으로 26,500불이 총 한도입니다. 한도를 넘기면 또 무슨 일이 있겠죠. 한도를 넘기면 페널티가 붙습니다. 페널티는 초과한 금액에 매달 1%씩 붙는 겁니다. 이게 복리는 아니고 이게 넘은 금액에 매달 1%씩 꼬박꼬박 붙게 되는 겁니다. 돈을 빼서 다시 리밋을 맞추면 그 뒤로는 또 페널티가 붙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면 바로 돈을 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신기하게 또 RRSP에서 리밋은 2,000불 정도는 넘겨도 된다고 캐나다의 법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조금 실수는 봐주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RRSP의 데드라인은 보통 생각하기로는 12월 31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RRSP의 데드라인은 3월 2일까지입니다. 해를 넘어서 3월 2일까지 주는 이유는 작년의 수입, 기부 등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는 거죠. 만약에 회사에서 RRSP 매칭으로 자동으로 나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RRSP 한도에 포함됩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어떤 회사는
RRSP에서 매칭으로 돈이 자동으로 RRSP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18%에서 회사가 매칭해준 만큼 돈을 빼고 난 뒤가 내 한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RRSP는 71세가 되면 RRIP로 바뀌고, RRIP에서는 매년 정부가 정한 퍼센티지만큼 돈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합니다. 인출한 돈이 이제 수입으로 잡혀서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거죠. 나이에 따라 내야 되는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1살에는 5.28%, 80살에는 6.82%, 90살에는 11.92%가 의무적으로 뽑아야 되는 돈의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RRSP 소유자가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가 있다면 아무런 세금이나 다른 문제 없이 그냥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다면 withholding tax를 내야 합니다. RRSP는 무조건 은퇴하고 나서 뽑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RRSP는 언제든지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때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세금은 나중에 텍스 리턴할 때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때 이미 떼인 상태에서 받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나중에 텍스 리턴할 때 돌려받을 것이고,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미리 내야 되는 세금은 5,000불을 인출했을 때 10%는 무조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5,000불을 인출하겠다 했을 때 10%를 빼고 돈을 받는 겁니다. 5,000불에서 15,000불은 20%, 15,000불 이상은 30%를 의무적으로 떼이고 나서 돈을 받습니다. 만약에 30,000불을 RRSP에 인출하게 되면 30%인 9,000불은 일단 세금으로 자동으로 나가고 21,000불이 수중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홈바이어 플랜, 라이프롱 러닝 플랜. HBP는 간단하게 집을 처음 사거나 최소 4년 동안 집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RRSP에서는 현재 2020년 기준으로 35,000불까지 인출이 가능하고 15년 동안 매년 갚아 나가야 합니다. 홈바이어 플랜을 통해서 집을 사게 되면 많은 텍스를 또한 아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불인 콘도를 산다고 했을 때 랜드 트랜스퍼 텍스가 12,950불인데 홈바이어 플랜을 사용하게 되면 4,475불만 내면 되기 때문에 8,000불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미리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4,475불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RRSP로 taxable income을 줄일 수 없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플랜은 최대 2만 불까지 인출할 수 있고 1년에 최대 1만 불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한 실수 중에 하나는 RRSP로 아낀 세금을 받자마자 신나게 다 써버리는 걸 가장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아낀 세금을 사용하는 방법은 재투자라고 생각합니다. RRSP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죠? 세금으로 아낀 돈으로 잘 불려서 은퇴 자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세금을 아끼는 게 목표가 아니란 거죠.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장기로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는 복리의 마법을 사용하시려면 다시 재투자를 추천합니다. 저도 RRSP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면 TFSA 또는 RRSP를 바로 넣어서 주식 살 준비를 합니다. 캐나다 주식보다는 저는 미국 주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리 미국 달러를 바꿔 넣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RRSP에서는 거의 모든 종류가 가능하다. 캐나다 주식, 미국 주식, 본드, 저축, GIC 등 원하는 방법 모든 것을 통해서 돈을 불리면 된다. RRSP에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해 준 것이다. RRSP 한도는 작년 수입에 대비해서 정해지고 26,500불을 넘을 수가 없다. 또한 한도 초과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또 붙게 된다. 인출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돈을 받기도 전에 세금이 떼이고 추가로 수입이 늘어나 버리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작 실제로 받는 돈은 정말 작을 수가 있다. 이상으로 제가 공부한 것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